오늘의 채널 나땅TV 오늘도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3억대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이에요. 양천구 하면은 목동이 되게 유명한데요. 목동보다 조금 더 동쪽에 있는 겁니다. 목동이랑 신월동은 많이 입지가 다르죠. 지금 신월시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최저 입찰 가격 3억대입니다. 3억대면은 보증금 3천만 원대로 입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소액으로 가시신 분들도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는 50제곱미터 전용 면적인데 평수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평수입니다. 지금 6억 1천에 감정이 됐다가 시세가 조금 높게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3억 9천. 그래서 7월 2일에는 시세가 5억인데 4억 8,800이라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신 거고요. 지금 입찰을 하는 게 맞는 물건입니다. 11층 물건이고요. 아파트가 재건축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재건축이라고 나와요.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평수가 3개인데 경매로 나온 건 가운데의 평수다. 지금 거래가 뜨문뜨문 되고 있습니다. 5억 4천만 원이 지금 최저 가격인데 실거래와 좀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4, 8천만 원은 1층이니까 1층을 제외하고는 5억대 초반에 거래가가 맞는 것 같아요. 5억 2천 정도 되는 게 시세인 것 같고 지금 이거보다 조금 높게 소유자들이 내놓은 것 같아요. 위치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공원을 둘러싸고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약간 언덕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전세는 점이 되게 많이 찍히죠. 전세 거래가 되게 활발하고 매매보다는요. 2억 6천에서 2억 5천 정도 이게 지금 시세인 것 같아요. 시세여가지고 지금 시세가 한 5억 정도 되니까 조금 싸게 받아서 2억 5천에 전세 놓으면은 갭 2억 정도로도 가능하고 풀 대출 받아서 월세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세 시세가 2천에 80만 원이니까 5억에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 지금 시세가 5억인데 일단 계산이 깔끔하게 5억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은 대출을 생애 최초 뭐 해가지고 80% 받으면은 1억 하고 나머지 4억이 나오는데 4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기에는 월세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를 보태서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세로 놓으면 계속 이거를 이제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쓰면은 내가 4년 동안 낼 수 있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전세 한 2억 5천 아니면 수리를 좀 많이 해서 한 3억 정도까지 맞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세를 보시면은 거래 빈도가 잦지가 않아서 제가 평형별로 이게 이제 분양 면적인데요. 분양 면적을 지금 최근 시세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제곱미터당 762만 원, 가운데 평수는 제곱미터당 764만 원, 제곱미터당 740만 원 그래서 760에서 40만 원 사이에 비슷한 거래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세가 그냥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신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요 서울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가 약간 언덕이라서 높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약간 걸리고 이 양천구랑 김포 쪽은 그 비행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단지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또 약간 언덕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17평에서 12평으로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서울 아파트 34평 평균 대지 지분이 12평에서 13평 정도 되니까 여기 대지 지분이 높지도 않지만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평형에서 평형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공사비는 계속 증가할 예정이니까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만 공사비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재건축 그거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추천하시냐고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은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사례를 많이 봅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보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지는 음마아파트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짤이 돌았습니다. 다 재건축이 돼서 막 미래도시 같은 모습인데 이 음마아파트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낡았다 이런 거 놀리는 거죠. 음마아파트는 재건축되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남아있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막 초고층으로 미래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100년 후 강남구 대치동의 모습으로 짤이 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마아파트가 잘 안 된다. 그럼 투자 가치가 없냐? 그거를 한번 볼게. 그러니까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거랑 투자 가치가 없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대치동의 준신축 레미안 대치팰리스와 음마아파트 34평을 비교해 보시면은 대치팰리스 매매가가 더 높습니다. 더 높고 음마아파트 34평, 대치팰리스 34평 있으면은 항상 이거 한 칸이 4억 정도니까 4억 정도 시세 차이가 항상 났었고 대치팰리스가 시세가 높은 거는 맞는데 상승의 폭이나 기울기로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대치팰리스보다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돼서 음마아파트는 시세가 안 오르고 대치팰리스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음마아파트 저렇게 놀림받고 잘 안 돼도 똑같이 음마아파트 뭐 되네 안 되네 찌그락찌그락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뉴스에도 오르내리고 했지만 아무 이슈 없는 준식준 단지와 똑같은 기울기로 올라가는 거, 그게 그 지역의 레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그 동네를 사는 건데 그 동네의 어떤 흐름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음마아파트 잘 안 된다고 시세가 안 오르고 그런 게 아니다. 대신에 이거를 입주하려고 새 아파트 들어가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잘 안 오릅니다. 이 대치팰리스는 전세가 많이 올랐을 텐데 음마아파트는 전세가 오르기가 어려워요. 워낙 낡아가지고. 그래서 전세금이 안 오른다라는 것만 있지 매매가는 잘 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전반 1기에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제 요 물건을 좀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서는 이 일정이 안 맞아서 아무도 입찰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단독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그냥 낙찰이었던 거예요.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5억에 됐어요. 이 아파트가 5구제곱미터니까 신월시형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넓은 아파트였었어요. 1층이니까 시세가 평소보다는 낮을 겁니다. 이때 당시의 시세가 6억 정도 했습니다. 일반 중층 시세를 기준으로 6억 약간 넘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양천구 목동에 사시는 어떤 92년생 분이 이걸 낙찰을 받았고 대출이 채권 최고액 4억 4,62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1.2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은 실제 채권액은 3억 8,800만 원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 돈 1억 2천만 원에 대출 3억 9천 정도 해서 6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연초잖아요. 1월 달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세가 한 6억 정도 했었는데 최근에 5억 8,500만 원에 1층이 매도가 됐습니다. 이분이 매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억 2천으로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불과 한 6, 7개월 만에 생겼고 앞으로도 되게 유망합니다. 제가 앞으로 유망하다고 얘기한 거는 재건축의 속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이미 하기로 했고 소유자의 90%가 신탁으로 했는데 신탁 방식이 굉장히 빨라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회사에다가. 개인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맡기기 때문에 진행이 되게 빠르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이런 사례, 그러면 옆에 있는 준신축, 신축 단지보다 얘는 인기가 없냐? 그러면은 다른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그 부산에서 유명한 남천동 삼익비치요.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단지입니다. 서울에서는 음아파트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대표되는 단지인 것처럼 부산에서는 남천동 삼익비치 그러면은 가장 대표된 재건축 단지예요. 뭐 굉장히 이슈도 많았고 되네 안 되네 이슈가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 옆에 있는 하늘채 골든비치라는 준신축 단지랑 비교를 했을 때 상승의 폭이나 이런 게 적지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준신축 단지였던 하늘채 골든비치, 이게 이제 하늘채 골든비치고
이게 삼익빛이요. 그럼 두 개를 보면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낡았는데 오션뷰, 입지로 보면은 오션뷰가 좀 좋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준신축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신축이 비쌌습니다. 신축이 비쌌는데 신축이 계속 신축인가요? 5년, 10년 지나면 애매한 연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애매한 연식일 때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을 때 계속 떨어졌어요. 삼익빛은요 오히려 잘 버텼습니다. 잘 버티다가 시세가 역전하면서 이 썩은 오래된 아파트 상승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한 칸이 4억인데요. 좀 비슷했잖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신축 단지가 더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전을 하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이게 한 칸인데 시세가 여기서도 똑같았는데 비슷했는데 한 칸이 차이가 나면서 최고점에서는 8억 이상 10억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비슷했던 어떻게 보면은 더 비쌌던 아파트를 제끼고 시세를 역전을 해서 더 비싼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건축 거의 끝에까지 와가지고 곧 이주, 이게 지금 빨간색이 분양 예정이잖아요. 분양을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된다면 3면이 오션이 있는 너무너무 멋진 아파트가 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신월시형 아파트 진행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시세 상승폭이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마아파트 주변 시세랑 똑같이 오른다. 진행이 잘 안 돼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히려 신축,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때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여기부터 있는 거고 이 아파트도 파란색이 여기서부터 있는 거 이때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여기부터 찍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입주했던 2019년 이후에 입주했던 이 신축 단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하고 이 아파트는 항상 한 2억 정도의 갭을 두고 오르락내리락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얼죽신으로 어떤 신축에 대한 니즈 그게 심해져가지고 주르르르륵 이 점 찍힌 거 보셨어요? 주르르르륵 찍히면서 신축만 먼저 치고 나갔고 오히려 이 신월시형 아파트는 시세가 떨어졌다. 그리고 경매 낙찰자는 5억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25평을 5억에 낙찰 받으셨잖아요. 5억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이 정도의 안전 마진을 일단은 먹었고 상승이 안 하더라도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한 1억 정도 가까운 금액을 먹었고 이 상승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항상 이 정도의 갭을 두고 올랐었기 때문에 얘만 오르고 얘만 안 오르는 거는 디커플링 현상에 인한 거다.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상승의 시간, 속도가 달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비슷한 기울기로 만든다면 한 2억 정도는 더 올라야지 되는 게 맞아요. 저는 여러분 경매로 상승을 예측을 하고 시세에 낙찰받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전반에서는 10% 수익을 목표로 입찰을 하는데 여기서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을 싸게 받으면 여기서 6천만 원을 싸게 받고 이 정도의 저평가인 거잖아요. 저는 이만큼을 저평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만큼의 저평가가 시장이 정상화될 때 아니면 이게 단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이슈를 받고 입지가 좋은 구축, 미래 가치가 있는 구축이 주목을 받을 때 이 정도의 시세 상승이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산으로 올라가는 거면 비싼 자산을 사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산에 추월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보다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남보다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천동 삼익비치가 신축보다 더 가격이 낮았는데 급격하게 올랐다. 그리고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지만 비슷하게 올랐다라고 했을 때 그냥 5억 정도 되는 거 애매한 연식 외곽을 하는 것보다 입지 가치가 좋아질 거 여기도 이슈가 많이 있어요. 뭐 여기 트럭 터미널 뭐 터널 이슈 뭐 해가지고 토지에 어떤 이슈가 있고 재건축 단계가 시공사가 선정됐다 뭐 사업시행가 받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대중화가 되고 구축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때는 이 아파트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 4억대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세가
시세가 5억대니까 지금 5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시세는 호가는 5억 4천부터 있는데 5억 2천에서 5억 4천 정도 되는데 이거를 뭐 5억에 받으셔도 나쁜 선택은 아니고 4억대에 받아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원래 시세 자체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경매로 그냥 막 입찰을 하고 1,000만 원 싸게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자산이 크게 굴러갈 수 있는 걸 하나를 세팅을 하시고 또 잔잔바리로 조금씩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냉장고에 반찬을 넣을 때요, 큰 거를 먼저 넣고 작은 걸 넣으면 들어가는데 작은 거를 넣고 큰 거를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는 순서도 중요하고 뭘 먼저 샀느냐에 따라서 취득하는 순서도 다르고 또 자산이 크면은 상승의 폭도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를 분석했을 때 요 정도 한 4억대, 5억대 정도 입찰을 하실 분들이 이 정도 입찰을 하시면은 2년 정도 보유하시면서 이게 정상화되는 것을 기다리신다면은 이 물건 하나로 자산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아파트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경매 실전반은 9월 7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물건들을 추천을 드리고 본인 자산에 어느 정도 선생님 저는 이 정도로 입찰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를 설문을 받아요. 선생님 저는 단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전반에서 한 번 입찰하신 혜진님이 낙찰을 받으셨는데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학원이 점점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죠. 사업이 잘 안 되고 기존에 사업하시면서 대출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소액 투자로 하시려고 입찰을 하셨는데 3번의 모의 입찰과 한 번의 입찰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익이 한 1억 2천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1억 3,500에서 1억 4천 정도 되고 거래는 잘 되는데 해당 평형에는 매물이 한 개도 없는 집 아파트를 대리 입찰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800만 원 정도 예상이 돼요. 내놓으면 바로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 매물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냥 내놓으면 이게 온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현상 유지가 계속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경매 실전반은 뭐 입찰표 정도는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입찰가를 산정하고 낙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시전반 4기는 100% 낙찰을 받으셨고 5기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50% 정도의 수강생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 안에서 낙찰을 받으셔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4기에서 벌써 매도하신 분도 있어요. 리노님은 벌써 매도해서 수익 1,200만 원을 확정하셨습니다. 2억대 아파트였어요. 경기도 광주 양버름에 있는 아파트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버거우신 분들이 오시면은 입찰물건 고르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면 물건 고르는 게 경매의 8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응원으로 제가 또 힘을 내서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